안녕하세요. 경제경영 통계학 그 첫 번째 시간입니다. 네, 경제경영 통계학의 첫 번째 시간으로 우리 통계학의 기본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게 될 거고요. 통계학이 과연 무엇인가? 통계학은 어떤 학문인가를 고민하게 될 겁니다. 요즘 데이터 사이언스가 상당히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데이터 사이언스를 전공하거나 데이터 사이언스 영역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요. 그분들의 연봉이나 그 직장에 대한 인기 상당히 올라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데이터 사이언스의 근간이 되는 부분 통계학이라고 우리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통계학적인 이해를 깊이 하고 있고 그 부분을 좀 더 깊이 있게 공부를 하다 보면 데이터 사이언스 쪽으로 확장을 해서 더 높은 연봉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통계학 공부하다가 관심이 있으신 분은 좀 더 이렇게 넓게 생각해 보시는 거, 데이터 사이언스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통계학, 그 근간이 되는 그 통계학에 대해서 오늘 고민을 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 이제 우리가 고민해 볼 거, 통계학은 어떤 학문인가? 통계학이란 게 도대체 뭔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통계학은 데이터를 가지고 하는 학문입니다. 데이터에 대한 분석, 데이터를 요약하는 것, 그 요약을 통해서 우리가 필요한 유용한 정보를 얻어내고, 요약하고 분석을 해서 유용한 정보를 얻어내고, 유용한 정보를 얻어내는 것이 바로 통계학적인 툴, 통계학을 도구로 이용을 해서 그렇다라는 겁니다. 통계학은 데이터를 가지고 하는 학문이고 통계학을 통해서 유용한 정보를 이끌어낸다. 그렇다면 우리 경제나 경영 분야에서 경영학 부분에서 우리 유용한 정보로 무엇을 할 수 있느냐? 유용한 정보가 왜 필요하냐? 그 데이터를 통해서 유용한 정보를 끌어내는 거, 통계학적인 방법론을 통해서 끌어내는데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할 거냐? 기본적으로 경제학이 어떤 학문입니까? 인간이 하는 선택, 결정, 이런 거에 대한 학문이죠. 필요한 정보를 가지고, 데이터를 가지고 유용한 정보를 이끌어낸 다음에 이 유용한 정보를 이용해서 합리적인 선택, 효율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경제학을 공부하는 사람들도 이 통계학적인 방법론 꼭 필요하고요. 요거 좀 더 깊이 있게 공부를 하다 보면 계량경제학, 그러니까 통계학적인 방법론을 이용해서 경제학을 하는 것, 그런 이제 분과를 계량경제학이라고 하는데, 계량경제학으로 넘어갈 수 있는 교두보가 될 겁니다. 그래서 경제학 부분에 있어서 계량경제학을 하기 위해서 통계학적인 방법론을 첫 번째로 이해를 해야 된다. 그래서 요 통계학이 어떤 학문인가, 뭘 하는 학문인가에 대해서는 다들 데이터를 다루는 학문이고, 데이터를 분석하는 학문이고, 데이터에 대한 이해를 하는 학문이고, 그 통계학적인 방법론을 또 공부하다 보면 우리 현재 얘기하고 있는 데이터 사이언스, 요 전반적으로 더 많은 부분들, 통계학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들이 포함이 돼 있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챕터가 지나가고 공부를 더 하다 보면 좀 더 많은 언급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요거 어떻게 할 건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경영학, 여기 응용이 되어 있는 경영학 예제 문제를 한번 들고 와봤습니다. 통계학을 어떻게 이용하는지, 통계학이 뭔지, 기본적으로 어떤 걸 하고 있는지를 좀 더 깊이 있게 이해하기 위해서 예제가 여기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예제, 경영학 프로그램에 등록한 한 학생이 필수 과목, 전공 필수 과목인 통계학 과목 첫 수업에 출석을 딱 했는데, 나 수학도 잘 못하고 뭐 그렇게 뛰어나질 않아가지고 통계학이라는 얘기만 들어도 참 어렵다. 통계학 과목이 어렵다라는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잘못됐는지 바른 생각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통계학이 어렵다라는 평균적인 학생들의 얘기들을 저도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뭐 통계학 과목이 어렵다는 이유가 수학적인 백그라운드가 약해서 그런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숫자라는 것 자체가 주는 두려움이 있는 사람들이 있죠. 근데 이제 통계학 과목이 어렵다라고 생각이 돼가지고 이 학생이 교수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통계학을 가르치는 교수에게 작년 점수에 대해서 물어봤다라는 거죠. 그래서 교수는 대답했습니다. 학기 연구과제 기말시험으로 구성된 최종 점수표를 학생에게 제공을 했어요. 그랬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이 최종 점수표가 데이터겠죠. 과거에 기록된 데이터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 데이터를 통해서 어떤 정보, 인포메이션을 어떻게 가져올 것인지에 대한 예제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 데이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예. 요 8줄 뭐 7줄이죠. 예. A 칼럼 6 로우가 있고 거기에 4개가 더 추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 observation 숫자, 그러니까 총 데이터의 숫자는 60개가 되겠네요. 그렇죠? 네, 세 보시면은 알 수 있고 60개 숫자가 이렇게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나열되어 있는 숫자가 뭘 의미하는지, 어떤 식으로 우리가 이 데이터를 통해서 유용한 정보를 얻어낼 수 있는지를 하는 것. 그거를 유용한 정보를 끌어내기 위한 도구, 그게 뭐라고 했죠? 통계학이라고 했습니다. 통계학을 통해서, 아니면 통계학의 공부가 조금 돼 있다라면, 아니 기본적으로 딱 이 숫자를 처음에 딱 보고 느낌, 내가 이거 가지고 지금 내가 점수 잘 받을지 안 받을지 걱정인데 이 숫자가 딱 있어요. 데이터가 있어요. 그거 가지고 뭐를 한번 구해봐야겠다. 뭐가 관심 있다. 어떤 정보가 궁금하다라는 게 떠오르는 생각이 있을까요? 네,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가 떠올려 볼 수 있는 것이 이런 게 있을 수 있죠. 작년에는 누가 최고점을 받았을까? 그쵸? 최고점 궁금해 하실 수 있고요. 누가 꼴찌를 했을까? 걱정이 되니까 꼴찌는 면해야지 하는 생각에 꼴찌는 몇 점일까 궁금해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요. 가운데에는 어떤 숫자가 있었을까? 네. 그럼 가운데라는 걸 정의하기에 따라서 통계학에서 쓰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뭐 떠오르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기본적으로 우리 알고 있는 거 고등학교까지 뭐 고등학교에서도 통계학의 기본은 좀 배우니까 그거를 뭉뚱그려서 우리 대표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표치, 대표값. 이 데이터를 대표하는 숫자. 대표하는 숫자 처음 떠오르는 건 뭐죠? 평균이죠. 평균 얘기 엄청나게 많이 일상생활에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숫자로 되는 데이터 값의 대표치로 평균 생각해 볼 수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뭐 중앙값, 중앙값이라고 해서 꼴찌부터 아니면 1등부터 꼴찌까지 숫자를 쭉 큰 수부터 작은 수 또는 작은 수부터 큰 수를 나열한 다음에 그 가운데 있는 숫자는 몇 점일까? 그런 거 대표치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대표치. 그 뭐 최고점, 최저점도 하나의 대표치가 될 수 있겠죠. 그 중에 이제 각각의 통계학에서 이용하고 있는 통계치라고 하죠. 그거를 생각해 볼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이 데이터가 아주 크게 나와 있는데 이거를 요약하는 방법, 요약하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 고민을 해봤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런 점수가 주어져 있을 때 본능적으로, 직관적으로 내가 뭘 알고 싶다라는 정보, 그게 뭐가 있을까를 한번 고민해 봤습니다. 뭐 숫자 계산하는 것 자체 뭐 이런 거는 그렇게 지금 상황에서는 중요하지 않고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개념적으로 뭐가 중요한지를 이해하시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약 통계, 데이터를 요약하는 거, 데이터를 통해서 정보를 얻어내는 거, 그 중에 첫 번째가 요약이 되겠죠.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우리 생각해 볼 수 있는 거 평균입니다. 평균, 민이라고 하고요. 평균 점수가 있을 거고, 미디언이라고 해서 중앙값이 있습니다. 요거 이외에도 또 하나
뭐 중앙치로서의 값이 하나 더 있는데 모드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이 데이터 중에 가운데 이 데이터를 전체적으로 대표하는 중앙에 있는 값들이 뭘까? 그 중에 이제로 세 가지 예를 들 수 있는데 우리 민, 평균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죠. 그리고 뭐 중앙값 기억나시는 분도 있을 거고 알 수도 있는데 뭐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중에는 이제 어떻게 구하는지 뭐를 의미하는지에 대해서 좀 더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민을 계산해 보니까 72.67점이었다. 72.67점이었고 미디언을 계산해 보니까 72점이네요. 요 두 가지 요 데이터를 통해서 우리 나온 겁니다. 이렇게 구해내는 과정, 이렇게 값을 구해내는 과정. 예전에는 컴퓨터 파워가 약했을 때는 뭐 좀 힘들었을 수 있습니다. 근데 뭐 60개 정도면 사람이 할 수 있죠. 계산기 두드려 보면 나올 수도 있고요. 아니면 아예 그냥 더해서 생각해 계산해 낼 수 있습니다. 근데 요거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통계학을 공부하고 있고 저희 바탕으로 하고 있는 교과서도 이제 엑셀이라는 프로그램을 쓰고 있죠.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나온 엑셀이라는 프로그램을 쓰고 있습니다. 이 엑셀 프로그램 상당히 파워가 좋습니다. 여러 가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통계적인 어떤 방법론, 통계적인 툴들은 거의 다 엑셀을 통해서 이루어낼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엑셀의 한계라고 한다면 아주 대용량의 데이터.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일상생활을 살면서 그만큼 큰 데이터를 분석할 그런 기회는 많지 않아요. 이거 이제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엑셀이 좋은 점 중에 한 가지는 그래픽 인터페이스죠. 그러니까 클릭이나 뭐 간단한 수식 입력을 통해 가지고 쉽게 이 값들을 계산해 낼 수 있습니다. 엑셀이 내장하고 있는 함수들이 있기 때문에 그 함수들을 이용해서 쉽게 이 값들을 구해낼 수 있죠. 조금 팬시한 계산기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그게 출발점입니다. 이런 정보들이 있는데 어떤 것들을 이용할 것인가. 그 중에 이제 소프트웨어 또는 계산기로 우리가 쓸 수 있는 계산기로 엑셀이라는 프로그램을 교과서는 바탕을 두고 있고요. 좀 더 나아가가지고 이제 요즘 데이터 사이언스 자체가 여러 가지 도구들을 쓰고 있는데 그 중에 좀 효율적인 도구 중에 한 가지가 R이라는 프로그램이 있고요. R이라는 프로그램이 좀 더 통계학적인 쪽에 관심이 맞춰져 있다면 또 파이썬이라는 또 컴퓨터 사이언스 쪽 프로그래밍에 더 특화된 파이썬이라는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이런 프로그램들이 다루기 전에 우리는 엑셀에 대해서 기본적인 툴을 어떻게 쓸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차차 챕터가 진행됨에 따라서 이제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평균 점수랑 중앙값을 구했습니다. 엑셀이나 뭐 다른 계산기를 통해 가지고요. 그래서 중간값을 구했어요. 그 중간값 가지고 내가 필요한 정보들이 다 나왔는가? 그래서 요약 통계는 충분한 정보인가를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충분한 정보인가요? 아닐 수 있습니다. 아주 기본적인 통계치예요. 기본적인 통계치. 사람이면 누구나 가운데쯤에 대표하는 그 데이터를 대표하는 숫자는 뭘까? 이 두 개를 구해봤습니다. 근데 이 요약 통계만으로 충분한가?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뭐 경영 통계학 점수만이 아니라 내가 다른 과목들은 어떤 수준에 있는데 경영 통계학 점수랑 비교한다거나 다른 과목에 비해서 경영 통계학 점수가 어떻게 좀 더 어려운 과목이었는지 아니었는지 실질적으로 이제 점수를 비교해 볼 때는 어떤지 여러 가지 다른 요약 통계가 필요할 경우가 있다라는 거죠. 자, 여기서 고민해 볼 거 한 과목이 경영 통계학이 72.67이 평균이었는데 경제학이 70점이었다. 그럼 70점이 평균은 경제학이 훨씬 더 어려운 과목이었는가? 바로 결론을 내릴 수가 없다 이거죠. 그 결론을 내리기 위해서 다른 통계치들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요거 평균 주위에 모여 있는가, 넓게 퍼져 있는가 이런 거에 따라서 다르게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거죠. 모여 있는지 퍼져 있는지 한 단어로 얘기하면 삼포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러면 첫 번째로 산포도, 그러니까 어떻게 퍼져 있는지, 얼마나 넓게 퍼져 있는지 살펴보는 통계치 중에 하나로 레인지가 있고요. 그 범위, 최대치, 최대값이랑 최소값의 차이. 그러니까 92점이 최고점이었고 53점이 최저점이었는데 그 두 숫자는 얼마나 떨어져 있죠? 39점 떨어져 있습니다. 이 부분, 얼마나 이렇게 크게 퍼져 있는지 나타내는 거죠. 또 다른 거 있겠죠. 분산이 있을 거고 표준 편차가 있을 겁니다. variance, standard deviation, 뭐 요거 두 개 값이 있는데 이것도 좀 그 공식은 복잡하죠. 근데 공식 복잡한 거, 수학적으로 좀 계산이 어려운 거 요즘 별로 크게 문제가 되진 않아요. 왜? 우리 좋은 프로그램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통계 패키지라고 주로 표현되는데 통계 패키지이거나 프로그램 언어거나 어떤 컴퓨터의 힘을 얻어가지고 빌려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것, 우리가 원하는 목표, 정보를 찾아내는 거죠. 그 과정들이 아주 도움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분산이나 표준 편차에 대한 공식들 이해하는 거 중요합니다. 왜 필요한가? 요거 산포도 얼마나 퍼져 있는지 얼마나 뭉쳐져 있는지를 알고 싶은 그 궁금증이 있으니까 그 질문에 대한 답, 수학적인 답, 여기 있다라는 거죠. 범위가 있을 수 있고 분산이 있을 수 있고 표준 편차가 있을 수 있다. 요거 어떻게 구하는지 기본적으로 이해를 좀 해야 되지만 공식 하나하나 그렇게 뭐 힘들게 외울 필요는 없다. 또 하다 보면 아주 익숙해지게 되겠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 고민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 말고도 또 있다 이거죠. 산포도 또는 중앙치 뭐 이런 것들 말고도 또 다른 고민들 또는 비교 대상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 중에 하나가 요런 거, 그죠? 60점 이하, 80점 이상. 얼마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 요거를 요약하는 정보를 우리가 알고 싶다. 통계학적인 툴을 통해서, 통계학을 통해서. 요거 고민해 볼 수 있죠. 60점 이하, 80점 이하, 80점 이상, 뭐 60점 이하 또는 그 사이 뭐 이런 것들 고민해 볼 수 있는데 그거 하나의 질문이 될 수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질문이 될 수 있는 거 A, B, C, D 학점 비율 어떻게 되는 거지. 지금 고민되고 있는 거, 통계하기 어렵다라고 고민되고 있는 거 그냥 순수한 학문적인 어려움에 대해서 토로하는 것일 수도 있고요. 학생 입장에서 한 학기 내가 나름 열심히 공부했는데 D 학점을 받았다. 아주 슬픈 상황이죠. 그 슬픈 상황을 면할 수 있는 방법. 뭐 열심히 공부하는 것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겠지만 내가 좀 통계학에 대해 준비됐을 때까지 기다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죠. 그런 것처럼 학점 비율이 얼마나 돼 있는지 내가 평균적으로 다른 과목에서도 A를 항상 받는 학생인데 통계학적인 이해가 좀 떨어져가지고 B나 C를 받는데 B나 C를 받을 수 있다면 그런 방법들을 고민해 봐야겠죠. 그걸 걱정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그래서 이제 그 비율들을 통해 가지고 내가 대략 어느 정도의 수준까지는 할 수 있겠다라는 계획이 쓰고 그 계획에 따라서 시간 배분을 해서 통계학 공부를 아니면 학기를 마무리를 성공적으로 할 수 있을 겁니다. 그 부분들의 하나로 비율들 고민해 볼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요런 분포에 대한 고민이 있었을 때 우리가 그걸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 요약하는 거 뭐 있을까요? 히스토그램이 있다. 그래픽으로, 그림으로, 도표로, 도형으로 이렇게 한눈에 딱 데이터를 요약할 수 있게 하는 것. 그 중에 하나 히스토그램이 그걸 잘 보여줍니다. 뭐 히스토그램에서 잘 알고 있는 학생도 있을 거고 뭐 히스토그램이 뭐지 하는 학생들도 있겠지만 딱 한번 보면 이런 거였구나 하는 게 이해가 될 겁니다. 그래서 그래프 기법인 히스토그램을 통해서 이런 질문들을 바로 즉각적으로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겠다. 그 그림을 그려보면 이렇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려봤더니 52점이 최저점이었으니까 요 50점보다 크고 60점보다 낮은 거 60점에서 70점 사이, 70점에서 80점 사이, 80점에서 90점 사이, 90점에서 100점 사이에 히스토그램이 그려졌습니다. 그러니까 그 구간 내에 얼마나 많은 숫자들이 있었는지 그 데이터를 보고 이 그림을 그려낼 수 있는 거죠.
이 그림도 엑셀이나 어떤 다른 통계 패키지를 이용하면 아주 쉽게, 아니면은 거기 내장되어 있는 함수로 바로 그려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개별적으로 연습해 봐도 되는 문제고요. 그 다음에 또 뭐 시간이 이후에 이런 연습 문제를 다룰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히스토그램을 통해서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 한눈에 보여주는 것, 그것도 통계학적 기법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러면 이제 보통은 이렇게 모양이 이렇게 가운데에 모여 있는 모양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데이터의 경우에요. 그 부분도 한번 차차 살펴보도록 할게요.